자, 이제 수호전입니다. 수호전은 삼국지와 더불어서 역사소설의 대명사이죠. 수호전 같은 경우에는 어, 역시 이제 역사 장편 소설 중에서 삼국지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인데, 그런데 이제 삼국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역사가 많이 개입이 되는 반면에 수호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틀거리는 실제 역사와 일치하는 바가 있지만은 세세한 어떤 세부적인 에피소드들은 대부분 여러 작가들의 윤색에 의해서 창작이 된 그런 작품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역사 장편 소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역사고사가 민간 전설, 소설, 희곡 등으로 발전의 과정을 거치다가 한 작가에 의해서 정리 윤색되는 장편 소설이라는 건데요. 역시 이제 대표적인 게 삼국지하고 수호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의 과정이 단선적이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민간 전설이 소설로 되었다가 그게 다시 희곡으로 되었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민간 전설이 바로 희곡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민간 전설이 형성되는 그 과정에 소설이 거의 동시대에 같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요. 송사에 송강 등 36인이 북송말 선화연간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12세기 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이때 산동에서 반란을 일으켜 관군을 괴롭혔다라는 아주 짤막한 이런 기사문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 전설, 소설, 희곡 등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잠깐 보시겠는데요. 우선 영웅 호걸 전설이 화본 소설로 정착이 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산박의 영웅호골 전설이 남송 때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역사는 북송 때 있었죠. 그런데 이제 북송이 망하고 남송 때 이 북송 시절에 있었던 기사문이 점점 살을 보태서 전설의 형태로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이때 설화인들 그러니까 이야기꾼들이죠. 이 사람들이 내용을 보충해서 점점 수호전의 형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대송 선화유사라는 어떤 작품에 보면은 이제 수호전의 모태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수호전의 큰 줄거리하고 인물 같은 것들은 거의 갖추어진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영웅호골 전설 화본 소설이 원대 잡극 형태로 고착이 되는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 보면 이 36인 위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알려진 작품을 보면은 33종입니다. 그 중에서 완전한 극본이 전하는 이 원대 작극은 총 6종인데 점점 영웅 수가 증가해서 처음에 36인 이것은 이제 어떤 역사 사실하고 일치하는 건데요. 뒤에 108인이 보태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들은 대부분 이 36인 안에 있어요. 송강이라든가 제일 인기가 있는 인물들 예를 들어서 노지심, 무송, 그리고 예, 임충, 이규 이런 인물들이 전부 이제 36인들에 있어요. 청강성 36인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지사일성 이제 천사일성 36인에서 지사일성 이제 108인으로 확대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작가와 판본을 보면은 먼저 대부분은 신혜암이 이 수호전을 어, 고착을 시킨 그런 인물이다라는 게 이제 정설인데 이설이 있습니다. 나관중이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혜암이 지은 것을 나중에 나관중이 개편을 했다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혜암을 보면 이 사람은 실제로 진사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관직 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벼슬을 버리고 소주 등지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판본을 보면은 이 신혜암이 얘기를 했던 이 수호전이 곽훈의 백해본으로
정착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중적인 어떤 판본이라고 우리가 이제 간주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요. 곽본 기준, 그러니까 곽훈의 수호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로 나뉘는데 이 전반부가 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재밌게 읽는 부분이 이 전반부입니다. 후반부로 가면 약간 좀 어떤 동력이 조금 떨어져요. 전반부를 보자면은 이 108인의 호환이 각각의 이유로 도적이 되어서 양산박으로 모여드는 이야기가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주로 이제 음, 영웅 호걸들의 용감한 반항, 예를 들어서 무송이 어떤 무력을 사용을 해서 어, 주변 인물들한테 추대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그런 것들이 어, 주로 이제 나오게 되어 있죠. 이게 회가 무성에 이제 몇 회가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노시심한테 또 몇 회가 할당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거치면서 71회를 형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대중들이 대부분 이 전반부 71회에서 공감하고 갈채를 보내는, 예,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반부는 전반부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짧죠. 예, 보면은 이게 음, 후반부가 이제 총 29회, 전반부에 비하면은 뭐 3분의 1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이 도적 집단, 양산박 도적 집단의 세력이 강대해져서 광군하고 싸울 정도인데 나중에는 조정에서 화의를 청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화의를 받아들이자는 쪽하고 계속해서 싸우자는 쪽으로 나뉘어 가지고 갈등 상황이 펼쳐지는데 결국은 화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화의를 받아들여서 광군에 속하게 되죠. 이후에 광군의 일부로 귀속이 되어서 요를 물리치고 박람회 난도 평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공이 이루어지고 광군한테서 상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 병사 전사를 합니다. 27인만이 개선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27인들도 모여있지 못하고 각각 흩어지고, 예를 들어 이제 송강, 이규 이런 인물들은 독살당하게 되고 대부분 이제 조정에 타협한 영웅 호걸들이 결국은 비극적인 말로를 맞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전반부에서 대중들은 이 수호전을 읽으면서 막 공감하고 갈채를 보내고 이 재밌게 읽다가 후반부에는 이 박람회 난을 평정하는 부분까지는 뭔가 통쾌한 느낌이 또 있거든요. 이 통쾌함이 계속 이어지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어, 비극적인 말로를 맞게 되니까 이 동정을 하게 되고 비통을 공감하게 되고, 예, 이렇게 되면서 끝맺게 되는 게 이제 수호전의 내용입니다. 자, 이 수호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상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굉장히 다릅니다. 사상을 보면은 먼저 전반부에서는 관리에 대한 반항심, 조정에 대한 반항심, 그래서 기성 질서를 혼란시키는 어떤 저항, 이런 사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후반부에는 조정의 기순에서 뭔가 육아적인 충의의 어떤 그 본분을 보여주는, 예, 이런 전체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부름을 받고 정규군으로 편입되어서 공을 세우게 되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물 출신도 약간 구분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선 송강 같은 인물과 다른 인물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규, 노지신, 무송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지위입니다. 병졸이나 농부나 어부나 노지신 같은 경우에는 승려죠. 교육을 받지 못하고 거칠고 단순한 이런 성격의 인물들입니다. 반면에 의협심과 동지애만으로도 만족을 하는, 그래서 대중들은 대부분이 이런 이규, 노지심, 무송 같은 인물들한테 환호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수호전을 읽을 때 처음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게 아니고 이 편을 읽었다가 저 편을 읽었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처음에 제가 노지심 파트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애 캐릭터가 노지심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씩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인물들이 따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의 인물은 예를 들어 이제 송강 같은 인물인데요. 관리나 장교나 부호 출신이었습니다. 비교적 교양을 갖춘 인물이고 예를 들어 이제 송강을 보자면은 조정의 기순에서 입신 출세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출신 자체가 달랐던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 조정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그런 부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규, 노주신, 무송 이런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죠. 예. 자, 그리고 이 수호정 같은 경우에 이 창작 계층을 보자면은 양산박 세력이 강대해진 후에 전면적인 반란 대신에 조정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창작 계층이 민중에서 성장을 했지만 결국은 완성은 사대부의 손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전반부 같은 경우에 점점 민중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의해서 이 사람은 임충의 부분을 완성을 했고 저 사람은 무송의 부분을 완성을 했고 이랬지만은 후반부에 가면은 결국 사대부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학적인 가치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백화문의 성공적인 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했던 삼국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백화문의 구사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쉬운 문어문으로 구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수호정 같은 경우에는 백화문이 도입이 된 겁니다. 세련되고 생동하는 백화문. 그래서 이제 이게 명대 백화 작품 중에서 사실상 거의 최고의 경지가 바로 수호전에서 일어났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호전 하면은 여러분들이 현대물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서유기, 수호전, 그리고 삼국지는 현대 오락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삼국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서유기 수호전과 더불어서 영화화 되어서 계속해서 대중들에 의해서 2차, 3차 그런 창작이 지금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호전, 삼국지, 서유기들은 계속해서 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삼국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자오락, 예, 오락물에서도 많이 취급이 되고 있죠. 수호전하고 서유기는 상대적으로 덜한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오락물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소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끝내고요. 다음 수업에서 남아있는 4대 기서 서유기하고 금병매를 만나보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짧은 소설들의 묶음집 어, 3원하고 2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